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적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 최고야,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그 부류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최고냐? 따박따박 월급 나오지요. 퇴직하면 연금 나오지요. 만고강산에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부럽나? 부러우면 공무원 가면 되잖아. 그렇게 좋은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니냐. 경쟁이 세서 못 가요. 그럼 경쟁에서 이기도록 노력하면 되지. 그 노력도 안 해봐?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7급 공무원 연봉을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요. 그리고 30년 복무한다고 가정하고 매년 3% 연복리로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하고 온통 가정이죠. 왜 가정이자 하면은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자, 30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몰라? 아니 모르면서 뭐가 최고라는 거야? 그냥 내가 못 가는 곳이니까 최고로 보일 뿐인가? 그런 거야?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답을 내려줄게. 30년 동안 다 모으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9억 5,150만 원 정도가 돼. 10억이 안 된다고. 만약 연봉의 절반을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로 썼다고 가정한다면 4억 7,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많은 거야? 아우, 그럼요, 많죠. 그럼요, 많죠. 공무원이 뭐 하는 거 있다고 저렇게 많은 연봉 받아요?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공무원 못 해봤잖아. 해보지도 않고 할 일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또 무슨 신보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인문학이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는 거라고.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냐? 해보지도 않고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요. 읽어봐. 논어라고 있다고. 해설도 잘 해놓았으니까 시력만 맞춰주면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어. 엉뚱한 거 음악이나 먹방이나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봐. 유유상종이라고 아냐? 들어본 것 같다고? 이게 뭐냐면 끼리끼리 울려서 논다는 말이야.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알아준다는 것과 조금 비스무리하지. 최근에 그 조 바이든이가 맏아들이 죽고 나서 맏며느리하고 둘째 아들하고 붙어서 사는 걸 보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사랑은 권장할 거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알아준다는 그런 뜻과 비슷한데, 사실 그때 바이든의 둘째 아들은 아내가 있고 애도 3명이나 있었어. 호라비가 아니었지. 하여튼 지성의 뒷받침도 없는 사람들이 울분만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면 안 돼.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였고 또 그러면 안 돼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먹혀들었으니까 그냥 뒷골목에 있었던 잠시 잠깐의 정세였을 뿐이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요, 이 무리의 표가 지도자의 유행을 결정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함께 쥐인 주먹은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잖아. 오로지 단결 투쟁 승리 보장하는 함성 연속이잖아. 게다가 촛불도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뭐 장작불도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 하여튼 그만해. 이거는 정치 얘기니까 그만하고, 자, 내가 아쉬움에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이슈 현장에 지성과 이성이 있던가? 온통 감정과 분노와 원망과 뭐 그런 일색이지. 그런 그 사회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 묻는 거라고 그럼 할 말 없어.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하게. 그러나 남의 책임 묻다가 세상 종치는 날이 곧 올 거야, 분명히.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 옛날 얘기 하나 할게.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가 한 말씀이 있어. 인조가 나라는 모름지기 안에서 망하게 해놓고 외부의 힘에 의해 진짜 망한다고. 정말 맞는 말이지.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읽어봐. 김문의 소설에 있어. 김문의 소설. 겨울 비에 젖었을 병사들을 걱정했지 왕이. 그런데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겨울 비에 젖었지만요, 빗방울이 갑옷과 내피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 병졸들이 오한에 떨지는 않습니다 전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것도 소설에 나온 얘기야.
우리는 안 봤으니까 다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소설에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왕조실록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공무원의 연봉이 실물 가치로 사실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실물 가치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기 전에 서울 강북의 31평 아파트는 대략 5억 정도? 5억 정도 갔어. 30년 동안 매년 3%로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30년 후에는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 갈까? 요게 12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을 다 모아도 30년 뒤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하지 못한다고 답이 나오지. 만약에 절반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아예 꿈도 못 꾸잖아. 이렇게 따지면 공무원 신세 별것도 아니에요. 예? 공무원 신세 별것도 아니라고. 또 연금 한번 따져보자. 연금이 또박또박 나올까요? 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모군란 알지? 이모군란. 역사 안 배워서 모른다고? 하여튼 그래.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이 녹봉을 속인 거야. 무게를 달아 지급할 때는 모래를 섞어서 무게를 맞췄고, 그 다음에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겨 있지, 겨. 벼를 찍고 나서 껍데기 있어. 그건 아무데도 못 써. 그 결을 섞어가지고 부피를 비슷하게 맞춰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열받아 폭동 일으킨 거야. 물론 그 배후에는 정치 몰입애들이 사실은 있었지. 하여튼 이런 거라고 연금이란 건 나라에 돈이 없으면 못 죽거나 안 죽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JMC에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고 그래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1998년에 그 외환위기 극복한다고 공무원 봉급이 약 30% 반납했고 돌반지를 비롯하여 금부치 폐물 거의 모두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IMF 구제금융 갚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때 공무원이 반납한 봉급에 이자 쳐서 돌려주지 않았고 아이 돌반지 다시 돌려받지 못했잖아. 하여튼 이런 거야. 옛날에 국가 공무원은 또 주로 대도시나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충청도 골짜기 또 많은 공공기관은 시골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지도 모를 그 재정 마인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공무원은 사실 찍소리 못하는 직종이야. 지금 부정선거니 뭐니 말 많잖아. 서울만 해도 그렇잖아. 개천절 집회는 범죄 집단이라고 막 때려잡아 놓고 어제 보니까 좌파 민중단체들 10만 집회에도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대.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불공정이잖아. 그런데 공무원들은 찍소리 못해. 왜냐하면 찍소리 하다 찍히면 찍소리 못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 공무원이 그런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재정적 마인드를 기르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그날을 위해 공부하고 실행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 월급 받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야. 머리 좋아서 공무원 되어서 자랑스럽겠지만은요. 세월이 지나면 무능한 가장이란 타이틀만 거머쥐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 대학을 보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집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의 전셋값이 지방의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높잖아. 그래서 나도 공무원 해봐서 누구보다도 이제 당신 마음들을 잘 아는데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요새 갭 투자한다고 난리잖아. 어디 강의 갔더니 모두가 갭이야. 갭을 노래를 불러요. 아예 노래 불러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 큰 갭을 만나게 돼, 사실은요. 근데 그게 역갭이란 말이지, 역갭.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순리의 갭이 아니고 거꾸로 된 갭을 만난다고요. 지금은 이제 좌파 언론에 함몰되어서 진리를 모르고 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좌파는 하우스푸란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집 사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랬느냐? 불과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 때 비서했던 사람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요즘 누가 집을 사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다고. 요즘 누가 집을 사요?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사실 맞는 말인데, 지금 좌파는 진보한 건지 아니면 어떤 모략이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정확한 주견을 세우지가 참 대단히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S그룹의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인데, 와서 한숨을 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을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월세방 정도, 원룸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그냥 획 돌아서 더이면 됐다 그래.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나이 자존심 시궁창에 빠지고 살아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존재의 의미조차 상실되었다고 이렇게 아주 풀이주고 있어요. 부모는 뭐 무능력자라서 한 푼도 지원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숨만 쉬다가 술만 퍼마시다가 잠이 들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네 이 사람아.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네. 그러니까 기대하고 왔다. 그럼 아무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없지. 근데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줄게. 가난할 것 같다고 등 돌린 여자는 차비 져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사나이 자존심 부도난다고 화도 날만 하지만 길게 보면 하늘이 자네를 도와주는지도 몰라. 하지만 너에게 돈이 없는 게 문제는 문제지. 돈이 없다면은 돈을 버는 방법이라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큰 문제 아닌가. 나는 말이야, 사실은 그 경제 원리를 알려주는 내가 사람이라고. 경제 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야. 한두 개 꼭 집어서 몇 배 폭등하는 정보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이 돈이란 것은 스스로 원리를 알고 실천하여 벌어들인 돈이 철이 들고 또 근기가 있단 말이야. 사실 나는 30살 때 포상으로 33평 아파트를 당첨받았거든. 기가 막히지. 워낙 근무를 잘하고 내가 1인 5역을 할 때여서 높은 분들이 모두 나를 알고 좋아했어. 그때 그 처음으로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해서 주택조합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무자격자가 한 명이 나왔어. 그런데 공개 추첨하려고 하니까 200대 1 이상이 되는 거야, 경쟁률이. 그때 높은 분이 나를 지명했어.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나의 권한으로 한 사람 지정하겠다 이러셨지. 세상에 그 한 사람이 나일 줄이야 나도 몰랐지. 그 한 사람이 나일 줄이야. 그런데 그 아파트가 6개월 만에 4배 폭등했어. 3천만 원 들어갔다면 반년 만에 1억 2천 되었단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이런 폭등을 본 적이 없어. 지금 서울 아파트 난리지만 10년에 2배 올랐을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돈이 붙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사기꾼들이 슬슬 붙기 시작하는 거야, 사기꾼들이. 사기는 잘 알고 친한 사람이 치는 거지. 생판 모르는 녀석이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말이야, 영덕대게 한 마리 얻어먹고 사기꾼에게 넘어갔어. 영덕대게 한 마리 먹고. 친구가 영덕까지 가서 대게 한 마리를 사서 우리 집에 가져왔지. 그런데 상위에 펼쳐놓으니까 이 영덕대게 길이가 상보다 더 커. 그때 우리 뭐 가장 애용하는 게 삼겹살은 나왔겠구나. 뭐 그 정도 했지. 그런데 영덕대게 세상에 내 팔보다가 더 긴 영덕대게를 상위에 펴놓고 이제 뜯어먹은 거야. 사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천지신명께 감사드릴 일 아니겠냐.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이런 말을 해. 자기 과장 한 마리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왔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야, 이거 들을수록 사나이 가슴에 불 붙는 우정 아니냐?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왔어. 강남에 놀러 가자고 해. 강남에 왜? 술 한잔 하자는 거야.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따라가 보니 이런 세상도 있구나. 참 이런 세상도 있구나. 뭐 가스등이니 서진 룸사롱이라는 어마무시한 술집으로 나를 데려가더라고. 따라 들어가니 사기꾼들이 먼저 좌정하고 있더라고. 말하기는 긴데 하여튼 이들을 피할 수가 없었어. 당하고 말았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하는 얘기는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으로 번 돈이어야 진짜 돈이라는 거야. 부모의 유산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해. 귀한 것은요, 합당한 고통을 수반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누에 고치가 누에 알을 깨고 나올 때 사람이 미리 깨주면 그 누에 죽어버려.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나올 때 줄타기 동시라고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안에서 병아리가 꼬록꼬록꼬록 울고 밖에서 엄마가 껍질을 톡톡톡 때려주면 그 구멍으로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말이야, 쉽게 해준다고 사람이 그
껍질 깨주면은 그 병아리 죽어버려. 알겠지? 그래서 귀한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고통을 수반해야 돼. 우리 사람은 귀한 존재라고 하지. 명심보감인가 보면 천지지가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천지의 만물 중에 오로지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물론 뭐 성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닮은 우리라고 하잖아. 정말 우리가 귀하지.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은 정말 합당한 고통을 수반하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창조하시는데 이 땅에 올 때 창조하시고 또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곳으로 데려갈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 만드는 과정이 이 땅에 있는 그 기간이거든. 옛날에는 30년, 40년, 50년, 지금은 뭐 100년, 90년 된다고 하니 그 과정이 결국은 이 단련하는 건데 하여튼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인생도 별 의미가 없다고. 설록 다른 수단으로 얻었다고 해도 곧 사라져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 했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그 도둑 기술을 가진 아주 위인이 나타나서 내 걸 다 가져가 버리잖아. 내가 이제 다른 걸로 뭐 남의 돈을 뺏었어. 그러면 또 다른 놈이 내가 뺏은 기술보다 더 가공할 위력으로 내 걸 뺏어간다고. 이게 살아본 사람은 이걸 다 아는 거야. 지금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잖아. 국민이 뽑는 대로 국민이 정해준 대로 임기 마치고 가면 되는데 한 번 더 하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부정선거, 우리도 4.15 부정선거,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그 비극이거든. 하여튼 그래. 그 내가 그 늘 강의하고 다니는 거 화식경제 있어. 화식경제. 그거 공부해보면 좋겠어. 무척 쉽고 무척 확실하다고. 뭐 돈이 없어서 뭐 원리를 안들 아니야. 그것도 설명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 자연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제력을 갖추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알고 싶으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나를 찾아와. 내가 차근차근히 알려줄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상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만났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학교 아무리 다니지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냥 살다가 가시고 부모님 밑에 있는 우리도 그냥 배우다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화식경제 사상이 저희 집에서 약 한 300년 정도 내려온 그 비전된 그 가보 비슷한 책이었는데 이것을 제가 번역하고 해석하고 현대 경제 행정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표절률이 0%이고요. 교육부에 0% 보고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지혜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고 소문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날 뿐이고 저 역시 저 혼자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힘이 붙여서 누구에게 많이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요.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같이 버무려 해야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유튜브 보십시오. 정말 팩트 하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